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증시 상당히 어려우셨죠?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그간에 강했던 비메모리 섹터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언택트 관련 섹터 쪽까지 전부 다 흐름이 지지부진한 모습이었고 지난 강했던 보안 섹터라든지 기존의 섹터들이 상당히 오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4월달, 5월달 같이 어떻게 보면 사기만 하면 오르던 장에서 지난주부터 지수가 상승을 이어갔지만 장중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그런 증시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해서 평소 베팅하는 금액을 이제 상당히 줄여서 매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제 앞으로 며칠 안으로 있을, 바로 내일이죠. 내일 있을 중국의 전인대 폐막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홍콩 보안법 통과로 인한 미중 마찰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많은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비 증시는 굉장히 강했죠. 유럽 국가들의 이제 경기 재개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쁜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나쁘다기보다도 전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의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그 대형 트럭 있죠. 그런 트럭들의 운송 횟수가 증가되고 항공기 운항 횟수가 점차 늘어나는 등 이런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보다는 특히 다우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그간 국내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고, 어제 국내에서 올라갔던 섹터 자체가 건설, 항공 쪽 섹터가 어제 강하게 갔다라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증시를 한국이 선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제 증시 참여자들이 스마트하게 시장을 대응했다라고 보여지고, 미국도 전일 다우 존스를 보면 그쪽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국내에서도 이쪽 섹터의 흐름이 나쁘지 않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장 막판에 이 트럼프가 또 중국의 강경 발언을 내놓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홍콩 보안법 이슈를 트집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1단계 무역 합의도 깨버리겠다. 중국이 필요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저는 나스닥의 상승폭을 상당 부분 많이 반납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말 그대로 시초가부터 약간의 갭을 뜨면서 갭이 아니죠. 큰 낙폭이 없이 출발하다가 장중에 반등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IT 섹터에 들어가서 손실을 받고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 군들의 흐름이 여기서 많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섹터들이 바닥에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엇박자가 많이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재빨리 시장에 대응이 되지 않았다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시장을 보면 그간 강하게 올라왔던 언택트 섹터에 대한 이 차익 물량,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차익 물량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고점에 대한 이 부분에 매수가 꺼려지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익과 전일 강하게 급등했던 삼성 SDI 쪽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부 전기차 종목은 상승, 일부 전기차 종목은 하락, 그리고 비메모리 섹터와 반도체 장비 쪽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 불안으로 혹은 차익으로 인한 하락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코스피의 아침부터 시작된 프로그램 매도세가 오후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시장이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이어지는
이 종목군들의 하락이 오늘 상당히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를 사실 전부 다 대응이 잘 안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 가운데서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수급주들은 상당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오늘 시장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히토류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하고 시장의 중심 섹터로 오늘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있을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시장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오늘은 수출입은행에서 조선사업 지원액을 확대한다는 소식에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지구주, 삼성중공업인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을 수급매매로 진행을 해서 수익을 거두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자컴퓨터 발언을 하면서 우리넷의 상승세가 좋았는데 이거는 이 또한 우리넷을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카페 라이브에서 우리넷을 매매했고요. 그린뉴딜 관련해서 6월에 정책 발표를 앞두고 관련 섹터가 굉장히 강했는데 특히 이제 유니슨이 시초가부터 점상을 가면서 종목들이 다 뛰어버렸어요. 전일 하나솔루션을 관심 종목으로 넣었는데 뭐 상승은 했으나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이쪽 섹터가 상당히 약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1시경이죠. 이낙연 당권도전 이슈라는 이 기사가 떴습니다. 28일자로 그게 뭐 결정이 난다라는 말이 나와서 내일이 D-Day로 보여지고 그래서 오늘 조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런 종목분들의 순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종합 하나 보고 넘어가죠. 시장 종합을 일단은 켜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오늘 수급은 외국인의 양매도, 기관 매도, 전반적으로 매도가 많았죠. 최근 들어 연기금이 시장을 방어해주는 힘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예전에 바닥권에서의 역할이 지금은 조금 없다 보니까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나스닥 선물은 국내 마감할 때, 국내 지수가 마감할 때 0.4% 정도였는데, 지금 5시 시점으로는 한 조금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나마 내일 좀 낙폭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을 보면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나왔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장 초반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면 장 끝날 때까지 다 밀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특히 좀 IT 섹터라든지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되는 sek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은 1차적인 반등을 일단은 보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보죠. 오늘 삼성전자는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양매수 수급에 60일선을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박스 이후에 결국 삼성전자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때 일단은 갭을 메웠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이 갭을 지금 메우고 이 악성 매물일 수도 있고요. 여기를 어느 순간에 돌파하면 얘도 충분히 올라갈 구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만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들어갈 계획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 홀딩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네이버 밀리죠. 이제 여기에서 파동으로 봐야 되는데 크게 1, 2 해서 1차적인 이 상승의 오파가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여기에서 하락
3파도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정도 선이 오면 네,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도 그럼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지고,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조정도 짧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카카오는 조금 더 조정이 얕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S는 여전히 저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LG전자는 지금 수익 종목으로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일단은 좀 올라오고 있어서 잠시 리뷰를 해보면 똑같아요. 라이브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64,000원 구간까지 1차적으로 보고 여기를 또 돌파하면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10조가 돼가고 있네요. 여기까지 밀렸을 때 중국 시가총액이 6조까지 떨어졌는데, 매출액을 보면 말도 안 되게 싼 종목입니다. 말도 안 되게 싼 종목이라 LG전자는 지속 홀딩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페스는 오늘 차익 실현을 한 50% 정도는 했어요. 목표가 자체가 저희가 34,900원이었습니다. 정확히 34,900원을 잡아 먹어주고 35,000원을 못 넘고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34,900원에 정확히 목표 주가를 찍고 오늘 내려왔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가 됐고, 추후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구간에 생긴 악성 매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를 맞고 떨어졌다가 나중에 밀리면 다시 이런 구간에서 다시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는 자, 테스 뭐 등등은 그냥 홀딩 하시고 가시는 게 좋고, PNT는 아직까지 수급이 깨지지 않았고 3천억 미만의 2차 전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NT는 더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같은 업종 안에서 사실 CIS보다 PNT가 더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은 CIS를 선택했기 때문에 CIS가 더 잘 가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PNT가 더 좋은 회사입니다. PNT가 더 좋고, 같은 이 생산하는 제품에서 업계 1위가 PNT, 2위가 CIS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SNS텍이라든지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FST 등등 굉장히 많이 밀렸죠, 종목들. 그래서 약간 이제 고점 징후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DB하이텍이라든지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에서도 좀 밀렸는데,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것으로 지금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스나도 참 좋은데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어요. 얘는 CIS 이미지 센서 관련된 종목이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만 확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센서도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도 업종이 바뀌고 있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실적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 안 빠지고 올랐기 때문에 약조정 이후에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리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자, HLB는 지속 보유하셔서 이번 주 한번 넘어가시고요. 종목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하나씩 지워버릴게요. 그냥 카페24도 계속 봐야죠. 카페24는 오늘 많이 밀렸고, 당연히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했죠. 이날 차익 실현을 다 하고 밀리면 5일선에서 반등을 줄지 아니면
지금 11선하고 이격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줄지는 모릅니다. 차라리 이런 구간을 내려온다면 아래에서 기다렸다가 좀 잡아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은 오늘 전량 매도를 다 했네요.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에이프로젠 제약은 참 좋았는데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가서 오늘 오전에 다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왜냐면 뉴스가 뭐 재탕이긴 한데 이제 생산 캐파를 늘려서 바이오실밀러 5위 기업에 올랐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다. 그리고 시장에서 상태도 안 좋았기 때문에 바로 전량 매도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제 종가 베팅했던 ITM 반도체. ITM 반도체 신고가 영역에서 종가 베팅 종목으로 들어간 거고, 원래 양매수 수급의 종가 베팅은 네, 정석적으로 참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좋은 매매 방법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모아서 이 정도 매도가 됐네요. 수익률로는 별로 안 되지만 한 4% 정도 수익으로 매도가 됐고, 그 다음에 GS건설은 오늘까지 나쁘지 않았을 걸로 보여지네요. 오늘도 수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직도 추세가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 그리고 어제 수급 매매를 같이 병행하면서 했던 이유가 장기 평선을 최초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를 한 거는 당일 고점 구간에 걸리기 때문에 얘는 최고점 부분에서 매도가 됐죠. 목표를 대형주라 수익률을 4% 목표로 들어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정도 수익을 목표로 매매에 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은 뭐 이번 달에는 계속 봐도 될 것 같아요. OCI랑 눌리면. 왜냐면 오늘 유니슨이 풍력으로 점상, 그 다음에 동구 SNC 흐름 이어지고 있고, 뭐 SDN 이런 쪽 섹터 아직도 흐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뭐 우리넷도 봐야죠. 양자 컴퓨터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넷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일단 오늘 첫 이슈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한 번에는 안 죽을 것 같고요. 내일장 뭐 눌리면 얘가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네,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매매를 좀 들어가서 매매를 좀 했네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밥 먹으러 가야 돼서 그냥 팔아버리고 뭐 살까 하다가 그냥 안 사고 했는데, 여러 번 매매는 했어요. 그래서 물량은 조금 들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첫 시세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바닥권에서 1,4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졌으니까 내일도 흐름은 이어질 걸로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이낙연 관련주. 남선 알루미늄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높아요. 오늘 매매를 했으면 나쁘지 않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매매는 물량은 여기에서 네, 모아서, 원래 이 구간에 매수를 걸었는데 매수 체결이 안 돼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만 승부를 봤습니다. 그래서 위에로 이렇게 매도를 좀 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가 좀 됐어야 됐는데 매매가 안 됐네요. 그래서 저는 매수 단가가 이 정도인데,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구간상 이 맥점이 있죠. 여기 구간, 맥점 구간을 이해하고 종목을 대응하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별로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슈가 터졌을 때 이 구간이죠. 돌파 돌파가 어디서 나왔냐, 근데 이게 진짜 돌파냐 가짜 돌파냐, 그리고 누군가가 받쳐주는 애가 있냐 없냐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이 거래량, 네, 이때 이 거래량이 이제 이슈를 동반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매를 할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매매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는 매매죠.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 이슈를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는. 근데 이 자리에서 기사가 떴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사가 떴기 때문에 이거를 기점으로 여기를 지켜준다면 들어가는 거죠. 또 이런 데서 또 따라 붙으면 안 되고요. 이런 데서 따라 붙으면 안 되고, 여기를 지켜주면 이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돌파되면 여기 구간, 이 아래 구간, 그 다음에 여기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실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을 한 거는 여기서 이제 추천이 나갔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 사인이 여기서 나갔는데, 이게 밥 먹고 와서 바로 매매를 해가지고 같이는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월드를 또 잡아서 넘어갔어요. 이월드. 그래서 내일 남성과 지금 서원, 그 다음에 이월드까지 해서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내일은 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매도를 얼마나 비싸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도에 신경을 써서 내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고점에서 물리는 것보다는 낫죠, 그게. 휠라 코리아, 휠라 홀딩스, 휠라 홀딩스는 오늘 수급 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좀 했고요. 이거는 아주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하죠. 이제 제 매매가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 상한가 종목에 대한 매매, 그 다음에 수급주, 그 다음에 장막판 저가 매매가 거의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종목 매매인데, 수급 매매는 오늘 삼성중공업하고 휠라코리아가 됐고, 이 구간에서 네, 수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거는 수급을 보면서 들어가야 돼서 여기서 잡아서, 목표는 직전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제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서 전략 매도가 됐네요. 수익률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 한 4%, 5%대 수익률 나오는데, 이거는 정확한 타점을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중에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다 매도를 하는 게 뭐냐면, 이평선 저항에 걸리기 때문에 매도를 해버려야죠. 이런 거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디에프, 어제 경협주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네, 인디에프. 그래서 일단 인디에프는 어제 사실 뭐 상한가 들어갈 때 매매는 못하고, 어제 뭐 이렇게 해서 약수익 정도, 좀 스캘핑 정도만 하고 말았는데, 오늘은 또 따로 매매는 안 했죠. 오늘은 따로 매매는 안 하고 그냥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얘가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를 시키고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장 오늘의 저점을 붕괴를 안 한다면, 그리고 지금의 여당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북 이슈가 나올 수가 있고, 이낙연이 시 자체가 이쪽으로 옮겨가잖아요. 지금 북한 관련된 무슨 평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쪽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에프 최근에 흐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경협주 안에서 아난티나 얘네들은 슈팅이 한번 나왔잖아요.
데아TI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덜 나온 인디F 쪽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수렴 끝에 돌파가 나왔고 지금 눌린 이후에 재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자, 오늘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도 좋은 하루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청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